이슈의 현재와 과거를 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예술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 최병일입니다. 박사님 연휴 지나고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직 연휴 후유증이 좀 있어. 아니 연휴 때 이제 집안일 많이 도와주시겠다고 막 네네. 슬픈 표정을 하고 가셨잖아요. 아 그랬었어요? 어떻게 연휴 잘 보내셨어요? 아예 잘 보냈습니다. 집안일 많이 도와주셨나요? 집안일 많이 하진 못했던 것 같고요. 또 공부하셨어요? 아팠어요. 아, 아팠어요? 근데 왜요? 연휴만 되면 아프다고 혼나요. 연휴 때문에 아프신 거 아니에요? 해병인가? 오늘 경제학 박사님과 함께 또 특별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벨 경제학상이 발표가 됐어요. 맞아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재밌게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이슈를 있다 바로 시작할까요? 그러시죠. 경제학상의 주인공이 이제 나왔습니다. 클로디아 골딘이라고 하던데 네. 어떤 내용으로 수상을 하게 된 건가요? 지난 한글날 저희는 다 쉬고 네네네. 있었지만 노벨위원회는 열심히 일을 하셔갖고 노벨 경제학상 후보 발표를 했는데요. In memory of Alfred Nobel 2023 to Professor Claudia Goldin, Harvard University, USA. 하버드대의 첫 번째 여성 종신 교수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학계에서 특히 경제학계에서도 보수적이어서 여성의 진출들이 어쨌든 다른 학문에 비해서 좀 느렸던 거죠.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제 자체도 여성에 관련된 주제였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지난 200년 동안 미국에서의 노동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여성의 임금,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성의 노동 시장에 대한 연구들을 한 거죠. 매솔 아나운서 실업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실업률? 어느 정도예요? 높아야 뭐 3%, 네. 낮을 때는 뭐 2% 중반까지 떨어져요. 2.5%, 2.4%까지 떨어져요. 네. 자, 그러면 질문. 남성의 실업률과 네. 여성의 실업률 얼마쯤 될까요? 나이 상관없이 성별로만 나눴을 때 남성의 실업률은 몇 %쯤 되고 여성의 실업률 몇 %쯤 될까요? 남성의 실업률은 음. 한 2.2? 2.2. 여성은 2.8? 2.8. 어때요? 2.2.8이면 맞았나요? 대략 0.6%포인트 정도 차이를 네. 두시는 거죠. 실제로는 0.1%포인트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아 그래요? 너무 차이를 많이 뒀네요 제가. 그렇죠. 뭐 예를 들어 2.6인 달이다라고 하면 남성은 한 뭐 2.4, 2.5, 여성은 뭐 2.6, 뭐 그 정도 돼요. 네. 그래서 0.1%포인트 혹은 0.2%포인트까지 큰 차이는 아니죠. 네네. 한편으로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실업률이 낮다라는 수치만 보고 우리나라 여성들은 일자리가 많네, 우리나라 여성 일자리가 많네가 아니고 네.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일자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지 않아. 근데 네. 일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분들이 이제 많지 않아서 많지 실업자가 않아서. 적은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네. 일할 의사가 없을까요? 저는 없어요. 없어요. 맞아, 연휴 끝나면 쉬고 저는 싶어. 집에 가고 싶어요. 맞아, 쉬고 싶어. 근데 이제 일할 의사라는 거는 네. 그냥 다분히 난 일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일할 의사가 있는 걸로 표현하지 않아요. 네. 일할 의사가 있다는 걸 어떻게 통계청에서는 확인하느냐?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돼요. 이력서를 쓰고 채용에 관련된 구체적인 뭐 시험을 보든지 채용 시험을 보든지 이런 구체적인 활동을 했을 때 일할 의사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나도 일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통계적으로는 잡히지 나오지 않아요. 않고. 그래서 클로디아 골디 교수가 하신 일이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이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 데이터, 그걸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형들이 있어야 이제 학계에서 이제 이론들로 받아들여지는데 여성과 남성에서의 어떤 임금 격차, 또 경제 활동의 격차가 있을 거야 라고 상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업률 차이 없는데 라고 하면 반박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박 너무 하고 싶었는데 반박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아니야, 차이가 있어. 여성과 남성에서는 여전히 그런 노동시장에서의 차이, 뭐 좀 격하게 표현을 하면 차별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분이 주로 공헌하셨던 게 여성이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는 얼마일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셨죠. 이게 과거랑 지금 현재랑 차이가 뭐 어마어마하게 나나요? 경제활동 참여가? 산업사회 네. 그리고 농업사회에서는 확실히 남성의 그
생산성, 네. 부가가치 능력이 좋죠. 왜냐하면 몸을 쓰는 일들이니까. 네. 뭐 농사지을 때 힘을 써야 되고 뭐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할 때도 물건 나르고 하는 것들은 확실히 남성의 우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제일 많아. 그리고 일자리도 제일 많아. 네. 그러면 이제 남녀 차이는 적어져야 되고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득이 어떠냐 하면 주로 이제 경제활동이 다 M자라고 해요.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건 남녀가 비슷해. 네. 근데 대부분 다 20대 후반, 30대가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나라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더 떨어져요. 그리고 50대쯤 40대 후반, 50대가 되면 다시 올라가. 결혼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냥 결혼과 육아가 굉장히 큰 이슈를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특히 한국은 더 좀 심한 것 같고. 과거에는 더 육아가 여성에게 더 주된 업무였죠. 주된 업무다. 네. 이제는 뭐 남성들이 저도 집에서 그렇게 혼나는데 네. 도와준다라는 표현 되게 네. 혼나잖아요. 혼나죠. 도와주는 게 왜 너는 아빠잖아. 네. 같이 하는 거야. 같이 해야죠. 같이 하는 거야라고 하는데. 같이 하셨어요, 연휴 때? 연휴 때 많이 상당 부분. 저는 이제 애들 데리고 운동을 하러 많이 가요. 이제 외부 활동을 그러면 이제 담당하시는군요. 부인님 그동안에 쉬는 거고.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과거에는 어린이집이 별로 없었죠. 90년대까지는. 거의 대부분은 가족들이 했죠. 엄마가 안 되면 할머니나 조부모들이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친척들이 해주셨지 그거를 전문적으로 어떤 돈을 주고 기관에 맡기는 일들은 거의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고 사실은 육아휴직이나 이런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생기면서 그래도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어쨌든 네.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서구조차도 사실은 여성이 출산하고 육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좀 제한되죠. 임금 격차도 줄기는 했는데 네. 여성의 임금 격차들이 여전히 뭐 지금도 남녀 차이에서 뭐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에는 좀 제일 OECD 국가 가운데서 심각한 수준인데 한 30% 가량 나요. 남녀 임금 격차가요? 남녀 임금 격차가 남성이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하면 여성은 네. 70만 원 조금 못 받아요. 진짜요?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네. 나쁜 거지. 네. 사회가 진짜 네. 차별이 있는 네. 거지. 근데 만약에 예솔 아나운서랑 저랑 네. 똑같은 직급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 격차가 있어. 그럼 이건 진짜 차별인 거지. 근데 사실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육아를 하고 출산 휴가를 하고 중간에 경력 단절이 되면서 이게 이제 대졸에서 처음에 잡을 잤을 때 퍼스트 잡에서 임금 격차는 거의 없어요. 남녀가. 근데 이제 남성은 계속해서 경력을 쌓으면서 이제 40대, 50대가 되는데 여성은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세컨 잡으로 가면서 임금이 탁 떨어지는 거죠.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한국이 좀 심한 편이고요. 네. 뭐 OECD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큰 편이고. 근데 다른 나라들도 어쨌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제 사실은 큰 차이는 없다. 그럼 우리 이 해결책을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들이 좀 효율적으로 근무 시간을 줄여준다든지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방안밖에는 사실상은 없는 거네요. 법적으로나 뭐로나 시간 줄여줄 수는 있어. 근데 그 시간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또 효율성의 저하, 스트레스도 있을 뭐 수 그런 있고.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사노동. 네. 가사노동의 가치, 또 여성의 실제로의 어떤 전업주부에서의 가치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많아요. GDP에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잡아줘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골드 교수님처럼 네. 한국에도 이제 사실 김혜실 교수님, 우리나라 네. 첫 번째 여성 경제학 박사님이셨던 네. 분이 계세요. 이분이 80년대 중반에 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수치적으로 산출했다가 신문에도 났어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이런 표현 썼어요. 전업주부를 보고 어머니 뭐 하시니까 우리 엄마 집에서 놀아요. 집에서 놀아요. 노는 게 아닌데. 그런 표현까지 쓰니까 네. 본인은 이거 너무 속상한 거야. 네. 이거를 뭐 돈으로 환산하느냐. 근데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여성의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 가치요? 음. 저는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과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전업주부가 하는 일들을 전부 다 그 아웃소싱 했을 때 식당에서 뭐 하고 뭐 가사 도우미를 썼을 때 하면 뭐 연봉이 뭐 한 4천만 원쯤 됩니다. 네. 하고 또 뭐 다른 형태로 또 산출하면 뭐 200만 원 미만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슈들이 많기는 한데 네. 무엇보다도 이제 이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들에 대해서는 좀 높이 평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량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고 전업주부라는 부분에서 네.
방금 그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시죠? 전업주부? 음. 집에 있는 사람이라는 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 말에 저희 세대는 대부분 아주머니를 떠올리세요. 근데 남자도 될 수 있는 거지. 그쵸. 네. 전업주부라는 말은 거기에 네. 성은 안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요즘엔 남자들도 많이 가정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평가받기도 하고 하면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요즘은 건설 현장에도 여성분들이 뭐 많다는 기사들을 봤어요. 물론 뭐 이렇게 힘을 쓰는 일이 일은 아니고 이제 어렵겠지만. 중장비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또 더 섬세해서 잘하시는 네. 분도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골디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연구들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저출산 고령화 얘기들 계속 하잖아요. 거기서 제일 대표적인 대안 중에 하나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정상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대안들을 좀 정부도 그렇고 뭐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더 고려하고 연구해야 될 필요는 있죠. 오늘 이슈 어떠셨어요? 이제 남성의 입장에서 보실 때. 뭐 남성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렇긴 하지만 저도 딸이 있고 저희 집도 또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공감이 많이 되셨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인류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는 성 역할이 달라졌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좀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노벨상 위원회에서도 상을 수여한 것 같고요. 네, 오늘 그럼 이슈로 일단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